안녕하세요. 오늘은 경제 활동이 의도치 않게 주변에 미치는 영향, 바로 이 외부 효과 문제하고요. 또 그 해법으로 제시된 코지의 정리에 대해서 안치홍 ESG 연구소장님과 이윤진 ESG 비즈니스 리뷰 편집인 이 두 분 전문가의 설명을 바탕으로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이번 시간 목표는요. 그 코지의 정리가 도대체 뭐고 또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ESG 관점에서는 이게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지 그걸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그 두 전문가께서 제시한 예시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강 상류에 가죽 공장이 있고 하류엔 어촌 마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. 공장에서 가죽 만들면서 폐수를 막 흘려보내서 하류 물고기가 줄어드는 상황. 네, 이게 바로 외부 효과죠. 맞습니다. 바로 여기서 이제 로널드 코지 교수의 이론, 코지의 정리가 등장하는 거죠.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소유권, 예를 들면 뭐 강물 사용권이라든지 어업권 같은 권리가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고 또 공장하고 어촌 간의 협상 비용,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주 작다면 정부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당사자들이 알아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. 여기서 사실 흥미로운 지점은 이론적으로는 처음 그 권리를 누가 가졌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. 어차피 가장 효율적인 결과로 가게 된다는 거죠. 아, 네. 이론 자체는 굉장히 좀 깔끔한데요. 근데 현실은 다르다. 이게 또 두 분 전문가의 지적이잖아요. 예를 들어서 그 강물 소유권이 대체 누구한테 있는 건지 아니면 공장 폐수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획량 감소를 일으켰는지 이걸 증명하는 것부터가 사실 만만치 않다고요. 실제로 소유권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? 매우 어렵습니다. 네.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. 코즈의 정리는 기본적으로 분쟁 해결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에요. 그러니까 문제 자체, 예를 들면 오염 같은 걸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가령 공장이 어촌에 그냥 보상금을 충분히 주고 계속 오염시키는 걸로 합의하거나 아니면 뭐 아예 그 마을을 사버리는 식으로 합의할 수도 있거든요. 아,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는 뭐 돈으로 해결하고 그냥 끝낼 수 있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근데 그러면 강은 계속 오염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. 여기서 이제 ESG 관점이 딱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. 단순히 그냥 경제적인 거래만 볼 게 아니라 환경, 이나 사회 S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.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될까요? 네, 정확합니다. ESG라는 게 바로 그런 환경, 사회, 그리고 기업의 어떤 운영 방식, 즉 지배구조주의까지 다 포함하는 좀 포괄적인 시각을 말하는 거거든요. 안 소장님과 이 편집인께서는 코지의 방식이 뭐 당사자 간의 경제적 효율성은 달성할지 몰라도 사회 전체나 혹은 환경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. 만약에 공장이나 어촌이 여러 곳이거나 아니면 뭐 농민이라든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더 얽히게 되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. 아, 그렇죠. 관련자가 많아지면 이건 뭐 협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겠네요.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릴 테고요. 네, 맞습니다. 협상 비용이 뭐랄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. 요즘 인터넷 덕분에 소통 비용 자체는 좀 줄었을지 몰라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건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. 두 전문가는 이렇게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사이에 오염이 심각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, 그 티핑 포인트를 넘길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.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사회 전체적으로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과연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상에만 맡겨두는 것이 최선인가?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. 네. 이 논의가 그럼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? 결국 우리가 매일 접하는 환경 문제라든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, 또 공공자원 관리 같은 이런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접근해야 할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어떤 실마리를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안 소장님과 이 편집인께서는 코지의 정리가 물론 시장 원리에 기반한 상당히 흥미로운 해법이긴 하지만 ESG 관점에서 보면 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. 단순히 그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에만 머물 게 아니라 사회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렇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코지의 정리는 외부 효과 문제를 시장 논리로 풀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.
하지만 안치용 소장님과 이윤진 편집인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실에서의 그 복잡한 소유권 문제라던가 높은 협상 비용, 그리고 무엇보다 분쟁 해결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 사이의 그 간극 때문에 이게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. 특히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을 중시하는 ESG 관점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안 소장님과 이 편집인께서 지적하신 코주 정리의 한계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외부 효과 같은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협상에 과연 어디까지 의존해야 할까요? 아니면 사회 전체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규제나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? 그 균형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